네, 이번에 발표할 논문은 Mining Seasonal Temporal Patterns in Time Series라는 2023년 IEE에 발표된 논문입니다. 네, 이 연구에선 Temporal Pattern Mining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TPM은 Sequential Pattern Mining과 달리 발생 시간과 같은 추가적인 시간 정보를 전달한다는 점에서 더 표현력이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생활에서 이런 시간 패턴은 일정 주기에 따라서 반복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시간적 패턴을 고려해서 시즈널 템포럴 패턴이라 부르고 해당 패턴을 추출하는 것을 STPM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STPM에는 몇 가지 한계가 존재합니다. 기존 TPM은 패턴의 빈도를 전체 데이터셋을 기준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계절적인 특성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각 이벤트들 간 관계들은 이벤트가 증가할수록 검색 공간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키기 때문에 계산량이 크게 늘어납니다. 그리고 뒤에서 다루겠지만 STP는 안티 모노토니시티 속성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가지치기 그러니까 프루닝을 통한 계산 비용 절감이 불가능하다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안티 모노토니시티 프로퍼티가 뭐냐 하면 TPM의 서포트 방법에 주로 사용되는 속성인데요. 서포트 방법을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E를 이벤트 그리고 P를 이벤트로 이루어진 패턴이라고 했을 때 이벤트의 서포트 값이 패턴의 서포트 값보다 클 경우에 패턴에 비해서 발생 빈도가 낮은 E가 발생 빈도가 높은 패턴을 형성할 수 없다고 보장이 되어서 해당 이벤트를 포함한 패턴 조합들을 전부 고려하지 않아도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어, 검색 공간 축소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러나 STP의 경우에는 이런 속성을 활용할 수가 없어서 검색 공간을 축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어려움들로 인해서 효과적인 프루닝을 포함하는 STPM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 뒤에서 그 논문상에서는 그 사용한 파라미터들에 관련해서 증명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이 좀 장황해서 생략을 했습니다. 일단 일반적인 타임 시리즈와는 일단 시간적인 정보를 준다는 점에서 템포럴 패턴과 이제 시퀀스 패턴이 다르게 되는데 여기서는 패턴 추출을 어, 살짝 지금까지 본적은 방식 독창적인 방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TPM에서 사용한 방법을 활용을 하면은 이제 자신의 방법으로는 안티모드시 속성을 활용할 수가 없어서 그것들을 이제 극복하는 방향으로 이제 논문을 작성을 한 걸로 보고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속성들을 만족을 하기 위해서 이제 맥스 시즌이라는 것을 새로 정의를 해서 이 안티 모노토시티 프로퍼티를 활용을 할 수 있게 했고요. 그리고 효율적인 가지치기 방법 두 가지를 제안을 했고, 그리고 계산 검색을 빠르게 하기 위한 계층적 시테이블을 도입하고, STPM을 좀 경량화해서 Approximate STPM이라는 것을 사용을 해서 이제 검색 공간을 여기서 제한한 STPM보다도 줄이면서 높은 정확도를 유지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 논문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주로 사용되는 노테이션들은 다음과 같은데 본 세미나에서 사용하는 기호들만 몇 가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어, 일단은 시계열의 그래놀러리티는 H와 G가 있는데 H가 더 긴 주기를 가져서 다수의 G를 포함을 하고 예시를 보면 시계열 C, D, F, M, N 이것들이 각각 타임 시리즈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타임 시리즈가 현재 보면 1, 0, 1, 0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들은 어, 매핑 함수를 통해서 이렇게 심볼라이즈가 된 것들이고 이것들을 각각 그 C가 1, C가 0 이런 경우를 이벤트라고 가정을 하고 그 여기서 보시면은 instance of temporal event라고 되어 있는데 small e는 이제 D가 1일 때 이제 그래뉴얼 G10부터 G11
이런 식으로 연속적인 시점 동안 발생한 이벤트 시점을 각각 인스턴스라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포트 셋 계산을 위해서 이제 새로 템포럴 시퀀스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을 생성을 하는데요. 여기서 서포트 셋을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이벤트 또는 패턴이 발생한 시점들의 집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데이터베이스를 보시면은 각 이벤트들이 이렇게 하나씩 떼어져서 인스턴스들이 나눠져 있고 그래서 이 덕분에 서포트 셋을 계산하기가 쉬워집니다. 네, 이 주요 파라미터들은 다음과 같고요. 앞에서 질문하셨던 거와 관련된 내용인데 이 부분들은 사전에 설정을 하는 값들이기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설정을 하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설정하는 것이다 보니까 여기서 안티 모노토니시티 속성을 찾아서 활용을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로 맥스 시즌이라는 결정되는 변수를 정의를 해서 이제 논문에서는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맥스 피리어드는 최대 패턴 간격이고 민 덴시티는 최소 패턴 수, 그리고 디스트 인터벌은 계절 간 간격, 그리고 민 시즌은 최소 계절 수. 어, 그래서 시즌 이상의 계절 수를 가질 때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보면 됩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도 나올 예정이고요. 그래서 전체 과정을 간략하게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데이터를 먼저 앞에서 봤듯이 변환을 하고 이것을 이용해서 STPM을 진행을 합니다. STPM의 목적은 이제 빈번한 패턴을 추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요. 어, 전, 크게 보면 빈번한 이벤트를 추출한 다음에 그 중에서 다시 패턴을 추출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벤트를 추출하는 과정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단계 과정들은 이후 패턴을 추출할 때도 이제 동일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여기서만 사용을 하고 뒤에서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벤트 추출은 크게 두 가지 과정으로 나뉩니다. 후보군을 먼저 추린 뒤에 후보군 내에서 빈번하게 발생한 이벤트를 찾습니다. 후보군은 맥스 시즌을 활용한 어프라이오리 라이크 프로닝을 통해서 추립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해시 테이블에 저장을 하고 이 해시 테이블은 빈번한 이벤트를 찾는 과정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서 사용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해시 테이블을 활용해서 이제 니어 서포트 셋을 찾은 뒤 여러 제약 조건들을 만족하는 이제 빈번한 이벤트를 추출하게 되는데요. 이 부분들을 좀 더 보면 앞에서 봤던 맥스 시즌을 계산을 하기 위해서 서포트 셋을 찾고 이 맥스 시즌을 활용해서 플로닝을 했는데요. 맥스 시 그 시즈널 정보가 네, 시즌 정보로 활용하겠다는 게 일반 시퀀셜 패턴 마이닝이랑 다르다고 보죠. 주기적으로 다시 돌아온다는 거죠. 네, 그와 관련된 네, 속성들을 추가를 해서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 시즌 정보를 먼저 뽑아내겠다는 거예요. 시즌 정보를 추가로 활용하겠다는 거예요. 시즌 정보를 시즌 정보를 활용해서 가지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즌 정보가 반영된 패턴을 추출을 합니다. 그러면 시즌 정보라는 현재 시점에서의 시즌이 뭔지를 예측을 해서 사용되겠다. 현재 시점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시즌 정보가 네, 시점에 연결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특정 템포럴한 정보에. 네. 그 템포럴한 정보마다 시즌 정보를 예측을 해서 보겠다는. 어, 이 논문이 조금 다른 점이 그 예측 같은 과정이나 뭐 리그레션 이런 부분들이 없고 인코딩 과정 인코더 이런 것들이 안 쓰이고 어, 알고리즘에 의해서 그냥 가지치기 되면서 추려지는 방향으로 가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그 추려지는 목적이 네, 시즌을 추리겠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시즌을 결국에 추리게 되는데 뒤에서 또 한번 설명을 시즌은 4개로 가정을 하는 거고. 어 앞에서 말했던 그 파라미터 4개 말씀하신 건가요? 그거는 그 시즌 자체를 뭘로 정의를 해요? 시즌 정의는 그 예,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그 계절 이 맥스 피리오드랑 이제 미인 덴시티를 만족을 하는 것을 이제 계절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뒤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맥스 피리오드가 이제 계절 내 최대 패턴 간격이고 계절 내 최소 패턴 수가 민 덴시티인데 그래서 이제 계절 내 최소 패턴 수 이상의 패턴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패턴 간격들이 맥스 피리오드보다 작은 그 값들이 이제 시즌이라고 정의가 됩니다. 뭐 네, 그래서 여기서 맥스 시즌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일단 서포트 셋의 이제 길이를 민 덴시티로 나누고 있는데 이것을 달리 말하면은 이제 패턴 발생 횟수를 최소 계절 내 패턴 이제 수로 나누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계절이 생성될 수 있는 최대 숫자가 맥스 시즌이다라고 보면 되는데 이 맥스 시즌을 계산하는 이 공식을 활용을 해서 이제 안티 모노토니시티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검사를 하는 과정이 밑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이제 어, P 프라임이 패턴 프라임이 이제 패턴을 패턴에게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때 이제 패턴 프라임의 맥스 시즌 값보다 이제 패턴 P의 맥스 시즌 값이 항상 작다. 그리고 두 번째는 K개로 구성된 그룹이 생성한 이제 패턴 P가 있을 때 이제 패턴 P가 이제 이 K의 그룹으로 생성된 것의 맥스 시즌보다 항상 작다. 이것인데 그래서 이것을 요약을 하면은 이제 패턴 P를 포함한 이제 그 조합들은 전부 맥스 시즌이 패턴 P보다 이제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속성을 활용을 해서 이제 뒤에서 프루닝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lem마는 왜 그런 그게 그러니까 포함 관계를 가진다는 게 일단 무슨 패턴이 서브셋이라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패턴이 예를 들어서 K개의 이벤트로 이루어졌다고 했을 때 K K개 패턴 안에 있는 K 마이너스 그러니까 패턴이 있을 때 그 K개 이벤트로 이루어져 있을 때 그 안에서 K 마이너스 1의 이벤트로 구성된 패턴은 이제 K개 패턴 왜 안에 맥스 이제 들어가 시즌이 있는 P 프라임보다 크죠? 어 직관적으로 직관적으로 증명은 했겠지. 맥스 시즌이라는 게 P나 P 프라임이 가질 수 있는 최대 시즌의 개수? 네, 최대 계절수입니다. 그 부분은 직관적으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저렇게 일단 증명이 됐다고 가정하고 뭘 프로닝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성질을 이용하는 어떤 경우를 프로닝할 수 있는 거예요? 어, 이 경우에 이제 맥스 시즌 아, 여기서 이제 후보군 패턴을 이제 추출을 하는데 이제 후보군이 이제 맥스 시즌 값이 이제 맥스 시즌보다 큰 것을 이제 만족을 할 때 이제 후보군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을 만족하는지 안 하는지를 판단을 하는 계산 과정에서 이제 필요 없는 계산들을 덜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맥스 시즌 이제 상위 집합이 하위 집합보다 맥스 그러니까 시즌 저거를 저렇게 한다는 이유가 네, 그러니까 뭐민 시즌보다 큰 거를 살리겠다는 게 네. 왜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최소 계절 이제 민 시즌이 설정을 자신이 하다 보니까 이게
계산이 돼서 나온 값이 아니다 보니까 이것들 걸러줘야 되는데 그 민 시즌은 이제 최소 계절 수거든요. 그러니까 최소 패턴 계절 수인 게 이제 빈번하게 발생한 이벤트이기 위해서는 이 민 시즌 수 이상의 계절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인데 이제 이 민 시즌에 설정을 해놨으면은 이제 당연히 맥스 시즌은 그 값보다는 커야 되는데 민 시즌 자신이 이제 유저 디파인드 파라미터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나올 수가 있어서 그 후보군을 추리는 과정에서 그거를 걸러주는데 그 거르는 과정에서 이제 계산 과정이 길어질 수 있는데 그 계산 과정을 이제 프로닝을 통해서 이제 줄이게 됩니다. 저 의미가 무슨 의미냐? 민 시즌보다 크다라는 걸 살리겠다. 네. 왜 큰 애들이 중요해? 그쪽에 크다 작다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어, 그러니까 아까 그러면 그 lemma 1에서도 네, 그러니까 좀 잘게 쪼개진 패턴이 넥스 시즌이 더 크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더 좋다는 거예요. 왜 좋은 거예요? 이게 좋다 나쁘다 의미가 아니라서 프로밍을 안 하겠다는 거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계산이다. 아, 네. 왜, 왜 걔네는 여전히 고려를 해야 되고 왜냐면은 민씨보다 작은 애들은 왜 고려할 필요가 없는지. 이게 그러니까 맥스 시즌 민 시즌을 그냥 그대로 말 그대로 생각을 하면 되는데 최대값보다 최소값이 큰 경우는 오류인 경우는 있잖아요. 그래서 그 경우를 배제를 하려고 만든 값이다 보니까 맥스 시즌이 이제 그러니까 패턴마다 시즌이 달라진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패턴에 의해서 뭐 어떻게 시즌이 결정돼요? 그러니까 이 예시를 보면은 여기서 맥스 피리오드, 민 덴시티 이런 값들을 통해서 이제 시즌이 정의가 되는데 여기서 연속적인 그래놀 간 거리가 맥스 피리오드 이하인 이제 값들이 이제 서포트 값으로 그 서포트 값 중에서 니결 서포트 값으로 되고요. 그래서 H1부터 H14 그리고 뭐 H11부터 H14, H1부터 H3이 이제 니얼 서포트 셋 각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니얼 서포트 셋이 이제 시즌이 될 수가 있고 아닐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민 덴시티 값을 만족을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민 덴시 그 니얼 서포트 값 안에 이제 패턴이 이제 3개 이상 있으면은 이제 하나의 계절로 친다라고 보면 됩니다. 자주 그 패턴이 등장하면 네. 그래서 만약에 민 덴시티를 자기가 늘리겠다. 그러면 뭐 5로 하면은 이제 민 덴시티가 5 이하인 것들은 계절로 안 치고 실험을 진행할 수가 있고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저걸 시즌이라고 정의했을 뿐이지 서포트 값이 원래 그 프리퀀시를 의미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뭐가 다르죠? 시즌이라는 걸 하나 개념을 얹은 게 기존의 서포트 값을 이용하는 거지. 서포트 값으로 그 스레시홀드를 정하면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 같아요. 한 단계를 더 거치겠다는 거 같은데 미리 뭐 프로님을 하고 시즌이라는 거. 그러면 뭐가 좋죠? 어, 그러고 나서 어차피 또 서포트 값을 쓸 거 아니에요, 시즌별. 네, 맞습니다. 그 기존 전통적인 방식 서포트는 이제 전체 데이터셋을 기준으로 했었는데 그거를 일단 이렇게 각 그 그래놀러리티별로 진행할 수가 있다는 것도 달라진 점이고 그리고 이렇게 맥스 피리오드나 민 덴시티처럼 세부적인 그 조건들도 포함을 할 수가 있다는 게 그 패턴 간 거리 같은 것도 조절할 수가 있고 패턴 몇 개 이상이어야 그 계절로 치는지도 정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시즌은 연속적으로 정해졌다. 연속적으로 정해요. 네, 연속
그 디스트 인터벌을 특정 만족을 하는. 패턴이 몇 개 이상 린 데스트 이상 가진 그런 연속적인 네, 그렇습니다. 겹칠 수는 없고 수능가에 네, 겹칠 수는 없습니다. 구조상. 네, 설명을 그러면은 그래서 이거를 간략하게 한번 그런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옆에 그림을 보시면은 어, 이게 어프리오리 알고리즘 진행하는 과정인데요. 그 여기서 만약에 이게 최소 지지도 그러니까 서포트 값을 만족을 하지 않으면은 이제 그것들을 제외를 하면서 이제 빈번한 이제 패턴들을 찾는 집합들을 찾는 과정인데 만약에 A, B가 만족을 하지 않으면은 이제 A, B로 만들어진 모든 조합들을 전부 제거를 할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이 어프로리 알고리즘인데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가지치기를 하면은 이제 앞에서 말했듯이 맥스 시즌의 상위 그 맥스 시즌의 그 패턴을 활용을 해서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패턴을 포함하는 그 상위 패턴들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기존 패턴보다 맥스 시즌이 더 크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들을 남겨두고 만약에 맥스 시즌보다 작아지면은 이 값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들을 포함한 값들은 전부 제거를 하는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제 검색 공간을 이제 어프로의 알고리즘을 이제 에 의해서 이제 안전하게 제외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빨간색으로 보이는 이 조건을 만족할 때 이제 후보군으로 구분을 하는데 이 후보군을 이제 앞에 컨트리뷰션에서 말했던 이 계층적인 해시 테이블에 저장을 합니다. 이 부분은 그냥 계산 과정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검색 과정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어, 생성한 것인데 이제 싱글 이벤트 해시 테이블에 이제 키 부분은 이벤트, 밸류 부분은 이제 그래놀리티, 그리고 뒤에는 그래놀리티로 다시 각 이벤트의 이제 인스턴스들을 이제 호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이제 frequent signal 이벤트는 이제 이 네 가지 파라미터들 자기가 정의한 네 가지 파라미터들을 통해서 이제 추출을 하는 과정이 이어지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민 시즌이 2인데 이제 M1 같은 경우에는 시즌이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frequent로 치지 않고 네, frequent로 치지 않습니다. 네, 빈번하지 않다. 그리고 F1은 시즌이 두 개 이상이기 때문에 frequent로 친다.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그 추출한 이제 이벤트들을 이제 활용해서 패턴을 다시 추출을 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은 거의 대부분이 앞에 나왔던 내용과 비슷한데 다른 부분이 있다면은 이제 캔디데이트 시즈널 K 이벤트 그룹 그러니까 그룹을 생성을 하는 과정만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룹을 생성한 다음에 거기서부터 패턴을 추출하고 이제 빈번한 패턴을 다시 추리는 과정은 뒤에 나왔던 이벤트를 다뤘던 부분이랑 똑같기 때문에 이제 추가된 부분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벤트 그룹을 생성을 하는데 이거는 일단 K-1개 이벤트로 구성된 그룹과 이제 이벤트 그룹들, 이벤트들을 이제 카르테시안 프로덕트를 적용해서 이제 모든 가능한 K 이벤트 그룹을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카르테시안 프로덕트는 이제 우측 상단에 있는 그림처럼 이제 그냥 곱하면서 모든 가능한 수를 생성을 하는 그런 거고요. 그리고 이 생성한 그룹들 중에서 이제 캔디데이트 생성한 그룹들 중에서 이제 만약에 캔디데이트 이벤트가 HLH2 그러니까 해시 테이블 이게 HLH1인데 제가 추가를 안 했는데요. HLH2 그러니까 계층적 해시 테이블에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 이제 해당 그룹이 캔디데이트 패턴을 생성할 수 없다고 봅니다. 이것을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은 이제 A, B 조합이 존재하지가 않은데 이제 A, B, C, A, B, C, D 조합
만든 패턴은 이제 존재할 수가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사전에 제거를 하는 프루닝이 이제 밑에 나오는 트랜지티비티 프루닝입니다. 그래서 트랜지티비티 프로퍼티는 이제 두 항목 사이 관계가 다른 항목 통해서 연결을 되는 것들인데요. 예시를 보면은 이해를 이제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K-1이 이제 이벤트 그룹들이고 F1이 이벤트들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것들을 이제 프로덕트 활용해서 영역 경우의 수를 전부 생성을 하고 여기서 패턴을 생성을 하는데요. 이때 패턴을 패턴을 생성한 이벤트 중에서 이제 HLHK-1에 존재하지 않는 이벤트로 생성한 이제 패턴들은 후보군이 될 수 없다는 이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이렇게 1, 2, 3번을 차례로 진행을 하면서 하면은 리던던시를 피할 수가 없게 되는데요. 그래서 앞에서 말했던 트랜지티비티 프로닝을 활용하면은 여기서 네 번째 보시면 A, B, C가 있을 때 B를 건너뛰고 캔디데이트 패턴과 F1만 고려를 해서 이제 F1이 이제 HLHK-1에 존재하지 않는지를 미리 필터링을 해서 계산을 하면은 네, 불필요한 계산을 줄일 수가 있다는 것이 이제 트랜지티비티 프로닝의 요점입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캔디데이트 시그널 패턴 마이닝 부분을 이어서 가면은 일단 그룹에서부터 다시 패턴을 추출을 하게 되는데 이 패턴 정의하는 부분만 제외하면은 나머지는 이벤트랑 똑같습니다. 패턴 정의는 이제 다음과 같이 그룹 내 모든 이벤트 쌍에 템포럴 릴레이션들을 포함한 튜플들로 구성이 되는데요. 템포럴 릴레이션과 이벤트 그 템포럴 릴레이션을 구성하는 이벤트 두 개가 이제 그렇게 해서 총 세 개가 튜플로 묶여서 패턴에 존재를 하게 되는데 그 템포럴 릴레이션은 이제 세 가지 중에 하나로 이제 정의가 됩니다. 여기서 테이블을 보면 아시겠는데 follows, contains, overlaps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벤트가 겹쳐서 발생했을 때는 overlaps고 따로따로 발생했을 때는 follows고 하나가 하나에 포함되어 있으면 contains로 릴레이션을 정의를 하고 그것들을 그래서 모든 이벤트들 간 템포럴 릴레이션들을 모아서 이제 패턴으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측 하단에 있는 부분을 보시면은 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벤트를 로우 템퍼러처랑 하이 휴미디티랑 하이 인플루엔자로 가정을 했을 때 네, 이렇게 보시는 것과 같이 패턴이 정의가 됩니다. 빨간색이 살짝 딸려서 그런데 밑에 그 주황색으로 튀어나와 있는 하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보시면 됩니다. 아, 여기 있네요. 그래서 이 캔디데이트 패턴들을 다시 앞에서 말한 것처럼 네, 계층적 해시 테이블에 저장이 되고요. 이 부분은 겹치는 부분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앞에까지 했던 부분이 STPM의 전체적인 과정이고 이거를 논문상에서는 Exact STPM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해서 전 과정을 진행하는 게 Exact STPM이고 논문에서는 Approximate STPM을 이제 제안을 하고 있는데요.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심볼레이트 타임 시리즈만 사용을 해서 진행을 하면은 이제 시간적 복잡도를 더 줄일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ormalized mutual information을 계산을 하게 되는데 이때 엔트로피와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엔트로피는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고요. P는 이제 확률입니다. 그래서 뮤추얼 인포메이션을 이제 엔트로피를 활용을 해서 노멀라이즈를 하고 NMI를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MI 임계값보다 이제 NMI가 클 경우에는 correlated 그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uncorrelated라고 해서 이제 XS, YS 순서를 바꾼 그 두 가지 NMI 중에서 더 작은 값, 그 값과 이제 기존에 있는 MI threshold를 비교를 해서 이 MI 임계값보다 만약에
NMI가 클 경우에는 이제 상관계가 있다 해서 그것만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이제 이 논문상에서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 1번부터 다섯 번째 줄까지가 NMI를 계산을 하는 과정이고, 이제 7번, 칠번부터 10번까지는 그 NMI를 활용을 해서, 아, 활용을 해서 이제 STPM을 진행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Exact STPM과 Approximate STPM의 이제 시간 복잡도를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시간 복잡도는 이렇게 뒤에 부분은 그 맥시즌 K 이벤트 패턴의 맥시즌을 계산하는 부분은 이제 동일하기 때문에 차이가 없지만, 앞에서 그 uncorrelated, uncorrelated를 이제 구분함으로써 기존에 필요했던 이제 이벤트 추출과 이제 HL, H2에 존재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기 위한 이제 투 이벤트 패턴 마이닝까지 전부 이제 계산 과정을 절감을 해서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보시면 ODSYB라고 되어 있는데, 심플 데이터베이스를 한 번만 스캔을 해서 이제 콜레이티드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과정만 포함을 하면은 뒷부분을 진행을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지금까지 말했던 내용들을 전부 실험을 통해서 이제 검증을 하는데요. 익스페리멘탈 셋업을 보면은 데이터셋은 이제 실제 데이터셋과 합성 데이터셋 두 가지를 사용을 했고, 도메인은 이제 세 가지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합성 데이터셋은 이제 확장성 평가를 위해서 사용을 했고, 전부 다 이제 실제 데이터셋을 기반으로 이제 시퀀스를 첨배하고, 네, 그렇게 해서 생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베이스라인은 이제 본 연구가 STPM을 다룬 첫 연구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STPM과 비교할 명확한 베이스라인이 존재하지가 않아서, 최신 반복 아이템 집합 추출 기술, 그러니까 반복 패턴을 이제 추출하는 최신 기술 중에 하나인 이제 PS 그로스라는 방법을 어, 베이스라인으로 두고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일단 파라미터에 따른 패턴 발생 수를 비교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최소 계절 발생 수를 이제 높게 설정을 했을 때는 계절적 발생이 적어져서 패턴 수가 감소를 했고, 그리고 최소 밀도를 높였을 때는 이제 그것을 만족하는 패턴 수가 적어지기 때문에 이제 패턴 수가 감소를 했고요. 그리고 맥스 피리오드를 똑같이 증가를 하면은 어, 그 허용하는 패턴의 그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이제 패턴 수가 이제 증가를 했습니다. 네, 이 부분부터가 이제 성능 평가인데요. 베이스라인과 이제 ASTPM 그리고 ESTPM을 비교를 했습니다. 실제 데이터셋에서. 그래서 실행 시간으로는 이제 ASTPM이 ESTPM보다 2.6배 빠르고 APS 그러니까 베이스라인보다 7.1배 빠르게 실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ESTPM도 또한 APS 그로스보다 4.3배 빠르게 실행되어서 ASTPM, ESTPM 베이스라인 순으로 이제 실행 속도가 빠른 걸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메모리 사용량 같은 경우도 위와 거의 동일한 그 경향을 따르는데요. ASTPM이 이제 가장 메모리 사용량이 적었고, 베이스라인이 가장 메모리 사용량이 컸습니다. 그리고 시계열 의 길이를 늘리고 줄이면서 이제 실행 시간을 측정을 해봤는데요. 베이스라인 같은 경우에는 TTL 데이터 길이가 커질 경우에 메모리 부족에 의해서 중간에 실패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ESPM과 ASPM은 그렇지 않고 끝까지 실행하는 것에 성공을 했고 평균 속도도 더 빨랐습니다. 그리고 시계열 데이터 수를 늘렸을 때도 동일하게 베이스라인은 메모리 부족으로 실패를 했지만 ASPM과 ESPM은 성공을 하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프로닝 기법들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성능이 차이가 나는지를 비교를 했는데요. 프로닝 기법 두 가지를 전부 적용했을 때가 실행 시간이 가장 크게 감소를 했고, 이제 각 프로닝 기법 하나씩만 적용했을 때도 베이스라인에 비해서 성능이 향상된 것을 봤을 때 이제 이 가지치기 기술들이 전부 유효하고 전부 활용하는 것이 좋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ASTPM에 대한 평가가 나왔는데 ESPM을 이제 근사에서 사용을 하는 ASTPM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확도가 81에서 100%로 이제 상당히 높게 나왔고요. 그리고 미니 덴시티랑 민시든을 좀 높이면 이제 거의 100% 가까운 정확도로 이제 상승이 되어서 네,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여기서 보시면은 테이블 12번을 보면은 어트리뷰트를 늘리면서도 이제 합성 데이터셋이 커져도 이제 높은 성능을 보이면서 이제 큰 데이터셋에도 활용할 수가 있다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네, 주십시오. 네. 팀이나 과정이 들어가죠. 주기적인 특징이나 이런 거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알고리즘이나 이런 걸 어, 네, 그냥 주기적인 특성 간직하는 ESTPM인데 그거를 그냥 근사하는 방식으로 조금 뭉뚱그렸다. 그래도 정확도 잘 나온다는 그런 거죠. 그러면은 예측이랑 예측 같은 것을 활용하려고 하는 건지 그런 것 같은데 네. 단순히 저런 정확도 구하는 게 그런 선행이 정확히 그런 주기적인 특징을 어떤 방식이 더 잘 나오는? 그러니까 저런 주기적인 특징이 이제 예측에 도움이 된다 이런 식으로 아, 연구 방향. 음, 주기적인 특성도 고려를 하는 방향으로 나왔다고 생각은 하는 게 그 관련 그 시즌을 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파라미터들을 새로 정리하고 이제 그 과정에서 계산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걸 다시 처리하는 그래서 두 가지를 함께 고려해서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실행 시간 실행 시간이 정확히 어떤 실행 시간을 패턴 추출 과정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 제한 알고리즘만 수행하는 네, 시간이 지금 y축 보면 10의 4제곱 표잖아요. 네, 그러면은 실제로 이 타임 시리즈 데이터를 쓰려고 할 때 예측을 많이 쓰는데 네. 실제로 이렇게 오래 걸리면 이 데이터를 정지하는 데 이렇게 오래 걸리면 그걸 활용할 때 좀 문제가 되지 않는지 음, 10의 4제곱 동안 3시간. 제가 아직 그 시계열 패턴 추출에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걸려야 괜찮은지를 모르고 있는 상황이라서. 생각으로는 네, 패턴을 추출한다는 거는 과거 데이터도 현재 시점까지 데이터가 다 있어야 패턴을 추출할 수 있는데 네. 데이터는 계속해서 들어오니까 그러면 저 프로닝 과정을 계속해야 되는 데이터가 늘어날 아, 그럴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활용을 하려면은 그렇게 실시간 데이터를 한다기보다는 기존의 아, 확실히 근데 그렇게 나중에도 그 패턴을 활용하려면은 따로 학습해서 추가하는 방식이 없는 이상은 그럴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거 좀 알잖아요. 시즌에 시즌에 이미
패턴의 카운트를 네. 앞에 쪽에서 시즌이 하는 거에 음, 그 하나의 이벤트에 대해서 각각 시즌을 정의를 하고 있는데 여기 예시를 보시면 그 C1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기서 이벤트가 뭐예요? 이벤트는 이제 타임 시리즈의 여기에서 A에서 이벤트가 C는 1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그 전체 H1부터 H14까지 네, 그것이 하나의 이벤트입니다. 그건 어떻게 정해요? 이벤트는 이제 앞에서 여기서 이 예시를 가지고 아까 그 해시 테이블을 생성을 한 건데 이 타임 시리즈 CDFMN이 이제 1 또는 0 값을 가지고 있는데 C가 1인 것도 이벤트고 C가 0인 것도 이벤트 이렇게 두 가지가 이제 각 타임 시리즈별로 이벤트가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예시이기 때문에 심볼릭 데이터베이스 예시이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표현을 한 건데 실제 예시에서는 이제 1 또는 0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매핑이 되어서 이제 C가 1, 2, 3, 4, 5 이런 식으로 이벤트가 정의될 것 같습니다. 이벤트마다 시즌 따로 정하고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 빈번한 이벤트를 그 추출할 때만 그렇고 나중에 패턴을 추출할 때는 이- 어, 각 패턴마다 시즌이 정의가 됩니다. 카테고리 걸리면 말씀해 주시면 네, 그래서 연속적인 값을 매핑 함수로 카테고리컬하게 바꿔서 심볼릭을 바꿔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카테고리 거는 어떻게 이 시즌을 어떻게 카테고리 그러니까 그 C가 카테고리컬 1 또는 0인데 그 이렇게 카테고리 심볼릭 밸류 하나당 이제 이벤트 하나로 이제 가정을 하고 아까 말했던 이 과정을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C가 1인 이제 이벤트 인스턴스가 이제 이렇게 쭈루룩 있는데 이 경우를 이제 맥스 피리어드, 민 데시티 이런 파라미터들로 각 값이 만족할 때마다 이제 시즌, 셋업 시즌 그리고 frequent 시즈널 이벤트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를 합니다. 질문 네. TPM이 STPM보다 일반적으로 좋다는 가정하에 연구가 시작된 건가요? 그런 뉘앙스긴 했는데 그, 그 SPM에 대한 그 언급이 인트로덕션에 한 줄 빼고는 없어서 그냥 TPM 설명의 보충용으로 적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컨트리뷰션 중에 ASTPM으로 일반적으로 STPM보다 검색 공간을 크게 줄이면서 높은 정확도를 유지한다 했는데 맨 마지막에 실험 때그 어큐러시를 측정했을 때 STPM이랑 따로 비교는 안 하는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저도 그 부분을 찾아봤는데 그 ESTPM과 ASTPM을 비교를 해야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찾아봤는데 어, 없었습니다. 그 ASTP에만 있었고 그래서 다시 그 논문을 읽어봤을 때 뉘앙스가 높은 정확도를 유지하면서라고 말한 걸 보면은 ESTPM에 비해서는 안 좋지만 그래도 높은 정확도를 보인다라는 방향으로 논문을 쓴 것 같습니다. 검색 공간을 크게 줄이면서가 조금 더 컨트리뷰션이 있다고 보여요. 아, 네, 그렇습니다. 가지치기에 많이 집중을 한 것 같습니다.